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한경신문에 중요한 이게 기사가 났는데요. 한국 GM 있잖아. 제네럴 모터스 한국 GM 대우 GM. 한국 GM이 이번에는 진짜 그 우리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런 이제 그 엄청난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 GM이 진짜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철수한다. 그 가능성이 유력하다. 그러면서 그 세 가지 이유를 신문에 썼는데 제가 신문을 꼼꼼히 보니까 신문이 이재명의 눈치를 봐가지고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빠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네 가지 이유라고 신문에 소개한 세 가지 이유 플러스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신문이 권력의 눈치를 보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네 가지 이유로 방송을 하는 건데 일단 신문에 그 소개된 걸 보면 왜 한국 GM이 철수하느냐 신문에 보면 이제 그 세 가지 이유는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그 관세 폭탄이죠. 관세 폭탄은 이제 그 15% 관세를 이제까지 무관세인데 15% 관세를 내면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경쟁력이 안 되죠. 한국 GM의 거의 8, 90%가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이제까지 FTA 무관세였는데 관세 15%를 내면 경쟁이 안 되잖아. 이게 가장 첫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래 이제 그 GM이 대출도 받고 지원받을 때 약속을 했대, 계약을. 10년간은 잔류한다. 여기 그 옛날에 그 합의 조건이 그때 그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실제 그 금융 지원이나 그러면서 이게 그 10년간 한국을 철수하지 않겠다. 이게 종료가 되는 게 2028년이랍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협약을 통해서 10년간 한국은 떠나지 않겠다. 이랬는데 그 10년이 만료 기한이 2028년이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그 노조 리스크. 여기까지는 용기 있게 쓴 거예요. 노조 리스크. 실제요. 지금 이제 그 노조가 워낙에 그 우리 최근에 뭐 대기업 노조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죠. 이미 그 인건비는 일본 차보다 인건비가 더 오르고요. 여기에 최근에 노란봉투법. 이래가지고 이제 그 노란봉투법 있잖아요. 그럼 이게 그 하청업체 노조하고도 협상을 직접 해라. 그 다음에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그러고 그 파업 조건 중에 옛날에는 이게 근로 조건만 가지고 파업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판단 이것도 파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철수하겠다 하는 것도 파업할 수 있는 거야. 철수하겠다 하는 것도 이게 그럼 취업이 없어지니까 하여튼 이 파업의 범위가 경영상의 결정까지도 파업의 범위가 늘어났고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청업체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노란봉투법이나 노조 리스크가 있다. 이런 이제 그 세 가지 이유로 GM 철수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그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저는 하나 더 추가하는 게 그 이재명 정권의 출범입니다. 이게 물론 다 연결되어 있죠. 이재명이가 관세 협상도 잘못했고요. 관세 협상할 때 이거 일본이나 EU처럼 12.5% 해야죠. 그 사람들에게 원래 2.5% 내고 있었잖아. 근데 우리는 0이었잖아. 똑같이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다 이재명이하고 연결은 되는데 뭐 관세 협상이든 또는 이 노조 문제도 이재명이가 노란봉투법이라 만들라니까 모든 게 이재명 정권하고 연결이 되는데 한 세 가지 다. 근데 이거 외에도 이재명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요. 기업들이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굳이 아까 노란봉투법도 물론 해당되지만 노조 리스크. 그 외에도요. 또 대표 또 다른 게 있잖아. 요즘 이게 가장 문제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 있죠. 중대재해처벌법. 사장 그 직원이 한 15만 될 겁니다. 공장이 부평부터 뭐 창원 여러 군데 있잖아요. GM 대우 공장이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15만 정도의 타결 임대납니다. 15만. 엄청나게 완전히 뭐 가족까지 이제 거의 한 100만
알거지 되는데요. 근데 이거 중대재해처벌법 이것도 이게 엄청나게 문제인 게요. 제가 이게 정확한 통계 3년 전에 통계인데요. 2021년에 중대재해 사망사고가요. 미국이 우리보다 높아요. OECD 1위라는 건 이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요거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의 OECD 통계가 잘못됐다, 조작됐다. 따로 이게 제가 방송을 따로 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2021년에 산재로 10만 명당 죽은 숫자가 미국이 더 높아요. 그래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대재해 처벌해가 기업 문 닫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안 하죠. 안 하잖아. 근데 이재명이나 한 명만 죽으면 이게 그 영업 정지이고 3명 죽으면 면허 취소하겠다. 직원 15만 명 중에 잘못한다고 산재 사고 한두 명 나면 바로 이게 문 닫는데 그러기 위해서 빨리 떠나는 게 낫지. 미국은 그런 게 없잖아. 죽는 사람이 더 많아. OECD 1위라는 소리 하면 이게 전부 사기꾼이에요. OECD 1위라고 이게 우리 산재 계속 좌파들이 떠드는데 완전히 대국민 사기업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 중대재해처벌법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법인세. 그렇죠. 법인세를 이게 인상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익이 내봤자 뭐가 남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법인세, 중대재해처벌. 거기다가요. 우리나라는 이게 그 기업을요. 완전히 뭐 기업인들 범죄자 취급하잖아. 기업인들에 대한 이게 존경심이나 예우가 없어요. 전부 이게 그 범죄자 취급해. GM 대우 임원들 보고도 저놈들에게 한국에 오고 먹고 튀려고 하나? 매일 이런 식이야. 사장들 오면 이게 먹고 튀려고 하나? 먹튀. 그러니까 기업인들을 우리나라를 이게 도와주는 진짜 그 고마운 분들로 예우하는 게 아니고, 건너게 국제자본이 먹고 튀려고 하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기업인들을 계속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래. GM 사장들, 전직 사장들이. 이러니까 한국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냐 말이야. 노조하고 협상하면 이게 전부 기업인들을 악덕 범죄자 취급한다고. 이런 게 복합적인 이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가 더 이상 이거 하면 큰일 나겠다. 다 말아먹겠다. 이러니까 이게 철수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재명 정권 출범 자체가. 결론적으로 이게 그 출범이 저는 이번에 그 환경처럼 이게 철수한다고 보는데 관세 협상. 그것도 이재명이 잘못한 거예요. 관세 협상. 그 다음에 그 10년간의 계약이 만료가 됐다. 그 다음에 노란봉투나 노조 리스크. 이것도 이게 이재명이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전부 이재명이 하고 세 가지를 기사는 쓰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저는 이게 네 번째로 이재명 좌파 정권의 출범 자체가 기업하기 싫다 이거야. 굳이 노조 노란봉투를 떠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이것도 심각하지. 사람 하나 죽으면 여기 그냥 망하는데 또는 이게 더 근본적인 거는 국제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근데 그냥 범죄자 취급하고 기업인들은 완전히 뭐 이런 식으로 부도덕한 이렇게 그 몰아가는 분위기, 정권에 이런 분위기에서 사업할 맛이 나겠습니까? 거기다가 법인세도 올리면 당연히 떠나죠. 이번에 그 GM 철수하면요. 직접 고용 15만 하청업체까지 엄청난 일이 생길 거다. 이재명 정권이 휘청거릴 정도로 엄청난 일이 생길 거다. 이 모든 거는 그 이재명과 민노총의 책임이다. 그렇죠. 미국 욕하지 말라고 GM.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환경,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야. GM이 떠난다 해서 GM 경영진을 욕하지 말라고. 모든 게 이재명과 민노총의 책임이다. 이걸 제가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아마 엄청난 이재명 정권이 무너질 정도로 GM이 떠났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